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60부터 63페이지까지 대단원 문제 풀어볼 거고요. 혹시 안 푸신 분들은 먼저 풀어 오신 다음에 풀이를 봐주시면 됩니다. 1번 볼게요.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A, 루트 16의 네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그러니까 A, B 각각 구하면 되는 거겠죠? 일단 첫 번째로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 그럼 요거 뭔지도 바로 아실 수가 있죠? 그쵸?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은 어떻게 써요? 이런 식으로 세제곱근 하고 마이너스 4 써주시면 됐었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A는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루트 16의 네제곱근인데 요 루트 16 있잖아요. 루트 16은 어차피 4죠. 그러면은 얘는 4의 네제곱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의 짝수제곱근, 지금 양수죠. 양수 4의 짝수제곱근은 몇 개가 생긴다? 2개가 생기죠. 물론 실수인 거, 그쵸? 실수인 것 중에서는 2개가 생깁니다. 이게 뭔지도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신데요. 자,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개가 생깁니다. 따라서 A는 1이고 B는 2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3이 되겠죠? A 더하기 B는 3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떤 실수의 홀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는 무조건 한 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는 2개. 그리고 0의 짝수 제곱근, 그 0이죠. 하나 나오고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 요거 실수인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프 이용해서 보는 것도 제가 알려드렸죠. 그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바로 갈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계산 다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세제곱근 7 곱하기 4제곱근 7이다. 자, 그럼 이거 위에처럼 계산이 안 되죠. 그쵸? 이거 좀 바꿔서 계산해주면요. 7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4분의 1제곱이 되고, 그럼 7의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제곱이 되기 때문에 7의 뭐가 돼요? 12분의 7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굳이 저렇게 거듭제곱근 형태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12제곱근 7의 7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1번은 틀렸다 해주시면 되고, 2번 계산해 볼게요.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루트 64예요. 자, 그럼 안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보죠. 루트 64는 8이죠. 그럼 요거 마이너스 8이 되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마이너스 2로 나오죠. 아, 그럼 요거 다행히 2번에서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었다 하면은 그냥 2번이 답이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3, 4, 5번을 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세제곱근에 4제곱근에 8이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12제곱근으로 만들 수가 있고 8은 2의 세제곱이죠. 자, 그러면 요거 4제곱근 2로 바꿔 쓰실 수 있습니다. 3번도 역시나 틀렸어요. 4번 분수꼴로 되어 있는데, 분수꼴로 되어 있을 때도 요 거듭제곱근 합쳐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5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럼 세제곱근 결국에 2분의 25죠. 그쵸? 그러면은 4번은 틀렸네요. 네. 세제곱근 안에 있는 부호가 잘못됐습니다. 5번 세제곱근 5 곱하기 루트 5분의 1의 6제곱인데요. 이런 식으로 두 수의 전체 6제곱이다. 그럼 각각 6제곱 해줄 수가 있었죠. 그럼 먼저 세제곱근 5에다가 6제곱 해주면은 그냥 5의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루트 5분의 1에다가 6제곱을 하면요. 5의 세제곱분의 1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 계산했을 때 5가 아니라 5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역시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분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는 3번으로 갑시다. 오늘 풀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4의 x제곱은 3이래요. 이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비슷한 거 우리가 중단원 문제에서도 풀었어요. 자, 4의 x제곱이 3이란 거를 이용하면은 참 좋겠죠.
자, 여기다가요. 어떤 거 할 거냐면은 분자 분모에 8의 x제곱을 곱해줘 볼게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8의 x제곱을 곱합시다. 그러면은 분자 분모에 8의 x제곱 곱하면 분자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쵸? 그 분모는 이게 바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긴 한데 바로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일단 한번 적으시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8의 x제곱 곱하는 거니까 2의 x의 제곱에 세제곱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계산하기가 조금 편하실 텐데 일단 분자 다시 쓰시고요. 2의 x제곱 하나씩 곱해 주시면은 요거 4의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다가 2의 x제곱이 2개 남았죠? 다시 말해서 4의 x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8의 2x제곱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자, 헷갈리시면은 이거 하고 갈게요. 자, 8의 2x제곱이죠? 그러면은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2의 6x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쓰면은 우리는 4x제곱을 기본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4의 x제곱에 몇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8의 2x제곱 대신에 4의 x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서 쓸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분자 분모에 전부 다 4의 x제곱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4의 x제곱 자리에다가 3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분자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분모도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럼 분자 27-1이니까 26이 될 거고요. 분모는 2 곱하기 3입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은 3분의 13이 나오겠죠. 3번은 3분의 1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비슷한 거 중단호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4번.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주어진 값들이 좀 있는데요. 이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x분의 1이랑 y분의 1 요거 지금 주어진 값의 지수 형태에 조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럼 저거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 자, A는 25가 미치고요. 지수 자리에 x분의 1이 있죠. 그리고 B는요. 5의 y분의 2제곱입니다. 그럼 우리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해주려면은 x분의 1이랑 y분의 1 꼴이 지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요거 곱해주시면 이 두 수를 곱해주시면은 지수의 합으로 바뀌겠죠. 자, 근데 밑에 y분의 1이 아니라 y분의 2였네요. 그럼 이거 25의 y분의 1제곱으로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지금 얘랑 얘 밑이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꼴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 두 개 곱합시다. 그럼 a랑 b랑 곱한 게 뭐랑 같아요? 25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25의 y분의 1제곱이니까 한 번에 쓰시면 이거는 25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이 돼요. 자, 근데 뭐다? a, b가 뭐예요? 문제에서 5라고 했죠. 그쵸? 5는 25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입니다. 근데 5는요 25를 기준으로 하면은 루트 25잖아요. 그쵸? 25의 2분의 1제곱이 돼요. 자, 그럼 끝났네요. 여기 밑 25로 갔죠? 그러면은 지수끼리 같겠죠.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2분의 1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지수가 아니라 로그의 관점에서 푸실 수도 있어요. 자, 요게 첫 번째 풀이였고요. 두 번째는 로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25의 x분의 1제곱이죠? 그럼 x분의 1은 뭐가 돼요? 로그 25의 a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b는 5의 y분의 2제곱이니까 y분의 2는 로그 5의 b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니까 y분의 2가 아니라 y분의 1로 바꿔 써주시려면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끝났네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하시면은 로그 25a 더하기 2분의 1의 로그 5의 b인데요.
자, 2분의 1의 로그 5의 b. 이거 지금 두 개 계산하려고 보니까 일단 로그 앞에 곱해진 값도 다르고 밑이 달라요. 그럼 밑을 같게 만들어주면 될 텐데 보시면 여기 25죠? 근데 여기는 5고요. 앞에 2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2 있잖아요. 그쵸? 여기 분모에 있는 2를 밑에 지수 자리로 올려줄 수 있다는 거. 요거 제가 지난 수업 때 말씀드렸던 거 제가 외워달라고 했었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밑이 5의 제곱이 되니까 25가 될 거고 그냥 b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은 로그 25의 AB가 되는데 문제에서 AB가 5라고 했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25는 5의 제곱이고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지수 있죠? 이거를 분모 자리로 옮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결국에 로그 5의 5는 1이니까 이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하면은 2분의 1 나온다는 거 로그 계산으로도 충분히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5번. x값이 저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의 값이 얼마냐 하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그냥 대입해서 풀면은 나올까 싶은데 뭐 나오겠죠? 네,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라고 한다면요, x가 어떻게 나와 있다? 2의 3분의 1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기 쉽게 얘를 조금 고칠게요. 어떻게 고칠 거냐면요, 2의 3분의 1 제곱을 a로 치환을 해볼게요. 괜찮죠? 2의 3분의 1 제곱이 좀 헷갈린다면은 그냥 a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x는 뭐가 돼요? a 더하기 a분의 1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게 좀 더 보기도 편하고 쓰기에도 편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바로 계산 갈 건데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해주시면 되고 2에 x 세제곱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a 더하기 a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에 a 더하기 a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 바로 하실 수 있겠죠. 그쵸? 2배의 a 더하기 a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여러분 요거 하는 거 기억하시려나요? 네, 전개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의 a분의 1 더하기 3a의 a 제곱분의 1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기본적인 곱셈 공식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a 더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4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하다 보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하시면은 일단 이거 볼까요? 여기 계산했을 때 3a 나오죠? 3a. 근데 앞에 2 곱하잖아요. 그럼 얘는 6a가 돼요. 그런데 그 6a가 뒤쪽에 나오는 마이너스 6a랑 더해서 사라지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이 지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산하시면은 a분의 3이 나와요. 근데 앞에 2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a분의 6이 되겠죠. 근데 마침 뒤에도 마이너스 a분의 6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은 사라질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남는 애들이 뭐냐? 2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 보여도 계산하다 보면은 좀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a를 2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건 a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그냥 2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a 세제곱 대신에 2 쓰시면은 2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2 마이너스 4니까 결국 남는 건 1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 답은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 전개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네요. 다음은 6번 갈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81의 a제곱 곱하기 27의 b제곱이 7이다. 4a 더하기 3b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요건 좀 간단하네요. 그쵸? 일단 81과 27을 보는 순간 이거 그냥 냅두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줘요? 81은 3의 4제곱으로 바꿔주시고 27은 3의 세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셨을 때 3의 4a제곱 곱하기 3의 3b제곱이 7이다 라고 나오니까 3의 4a 플러스 3b가 3b제곱이 7이 됩니다. 자, 그럼 끝났네요. 우리가 구하려던 거 뭐였죠? 4a 더하기 3b가 얼마냐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4a 더하기 3b는 로그의 정의를 쓰시면 로그 3의 7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답이죠. 자, 그래서 끝입니다. 다음 7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로그가 정의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로그가 정의되려면은 밑이 0보다 크고 1이면 안 되죠. 근데 밑이 3이니까 그건 만족해요. 그러면은 진수 범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수가 0보다 크면 되니까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플러스 3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쵸? x에 뭘 넣든지 간에 무조건 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죠. 자, 저 부분 제가 fx라고 한번 둘게요. fx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3 이렇게 뒀을 때 이 fx라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그림이? x축 위에 y는 fx가 이렇게 붕 떠있게 그려주셔야지 x에 뭘 대입하든지 간에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겠죠. 되셨나요? 그랬을 때 요거 우리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3은 0 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죠. 그쵸?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 얘기 나왔다. 그럼 판별식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결론이 나온다?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으로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작아야만 해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 값의 범위 그냥 바로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a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범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수학은요. 이게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물어보게 출제되진 않아요. 그쵸? 하지만 모르면 못 풀게, 모르면 아예 로그를 알더라도 이 내용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간접 출제되기 때문에 1학년 내용은 교과서 수준으로 그러니까 너무 깊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갈게요.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로 나와 있긴 한데요. 이거 가만히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요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이죠. 제곱 빼기 제곱이면은 뭘 떠올리시면 된다? 합차 공식 떠올리시면 되죠. 그쵸?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도 저렇게 바꿔주시면은 막상 쉽게 계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갈게요.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요거 두 개 더하시면 되죠. 그쵸? 뺄까요? 더할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는 A-B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곱하기 그 옆에 들어갈 거는 A 플러스 B
요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각각을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보고 읽어줄게요. 자, 여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뺄게요. 그러면은 로그 2의 9랑 로그 2의 9는 같으니까 사라지겠죠? 대신에 요거 빼기 이거 하시면은 어떻게 나온다? 2 로그 루트 3의 2로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할게요. 요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합시다. 그러면 로그 루트 3의 2랑 마이너스 로그 루트 3의 2 더하면 0 되죠? 그럼 남는 거는 2 로그 2의 9만 남아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나오겠죠? 여기 2랑 2 있으니까 4라고 쓰시고 로그 루트 3의 2 곱하기 로그 2의 9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제가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2 같네요. 2 같다. 그럼 이거 한 번에 어떻게 쓸 수 있다? 로그 루트 3의 9로 쓸 수 있다. 되셨죠? 근데 9는 루트 3의 몇 제곱이에요? 여러분 9는 루트 3 몇 제곱? 자, 9는 3의 제곱이에요. 그럼 루트 3에는 4제곱 하면 되겠죠? 자, 9는 루트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시면 그냥 16이 됩니다. 그쵸? 여기 있는 4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고 그 다음에 남는 로그 루트 3의 루트 3은 밑이랑 진수 같으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16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전개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셈 공식 이용하시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9번 갈게요. 1이 아닌 양수 x에 대해서 뭐 주어진 뭔가가 있는데 여기서 x가 양수니까 진수 조건은 만족하죠. 그 다음에 a를 봤더니 a는 또 양수래요. 그런데 a가 밑자리에 있기 때문에 a는 1이 되면 안 되겠다. 그쵸? 여기 보시면은 a가 밑에 있죠. 따라서 뭐 a는 1이 아니겠구나. 이거 먼저 쓰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문제 풀 때 이제 만약에 a가 1이 나온다 하면은 그거는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정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밑이 다 달라요. 얘는 밑이 2고요 3이고요 5예요 심지어 이게 분모에 있어서 계산도 안 됩니다. 그쵸? 물론 계산이야 되죠. 이거 세 개 다 통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계산은 되지만 계산한다고 간단해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요런 거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로그에서 밑이랑 진수 자리 바꿔주면은 역수 취해진다라는 거 배웠었죠. 그쵸? 자, 제가 이거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로그 A의 B랑 뭐랑 같다? 로그 B의 A분의 1이랑 같다. 자, 밑이랑 진수 바꿔주면서 역수 취해주면 됐었죠? 그럼 거꾸로 오른쪽 형태로 돼 있는 거를 왼쪽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오른쪽으로 돼 있는 거를 왼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2의 x분의 1 대신에 로그 x의 2를 쓰시면 됩니다. 더하기 로그 3의 x분의 1 있죠? 걔 대신에 로그 x의 3 쓰시고 로그 5의 x분의 1이죠? 얘도 로그 x5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그 옆에 것도 어떻게 쓰면 돼요? 로그 x의 a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x가 이제 밑으로 갔죠? 근데 다행히도 문제 조건에서 x는요 1이 아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밑이 x로 통일이 됐으니까 계산해주면 금방 나오겠죠? 로그 x에 2 곱하기 3 곱하기 5 하면은 30이죠. 이게 뭐랑 같다? 로그 x의 a랑 같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30이 되겠죠? 그쵸? 왼쪽 오른쪽 로그 x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다 하시면 a는 30. 네,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번 로그 3은 a고요. 로그 5는 b예요. 이때 로그 15의 50을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a, b는 밑이 10인 상용 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로그 15의 50도요. 상용 로그로 바꿔 쓰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밑변환 공식을 쓰면 됐었고 밑이 10인 로그로 이렇게 바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요거 15는 여러분들이 로그 3 더하기 로그 5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5는 3 곱하기 5니까 이렇게 쪼개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 50을 봤더니 이거는 로그 10 더하기 로그 5가 되죠. 그쵸? 50은 10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은 끝났죠. 네, 로그 10은 1이죠. 로그 5는 B죠. 로그 3은 A고요. 로그 5는 다시 B예요. 그러면은 로그 15의 50은 A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B가 되니까 답이 뭐다? 5번에 있네요. 답은 5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11번. 네, 지수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 위에 세 점 A, B, C에 대해서 A, B, C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는데, 자, 이 그래프 위에 세 점이 있대요. 그럼 이 세 점에 X, Y 좌표를 각각 저 함수식에다가 대입하셔도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P, A를 지나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2분의 1의 P제곱은 A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X 자리에 P 넣고 Y 자리에 A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Q, B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Q 대입해 주셨을 때는 Y값이 B 나온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C 보시면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C니까 2분의 1에 뭐 해준다?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대입해 주시면은 Y값이 C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 A 그리고 B, C의 관계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A, B, C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주면 된다? 네, 여기 P랑 Q로 뭔가 표현이 돼 있죠. 얘네들 이용해서 A, B, C 사이 관계를 맺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C를 기준으로 볼게요. C 보시면요. C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은 이거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Q제곱으로 바꾸실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2분의 1의 마이너스 P제곱이 뭐죠? 자, 여기 2분의 1의 P제곱이 A였죠. 그럼 2분의 1의 마이너스 P제곱은 역수잖아요. A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분의 1의 마이너스 Q제곱은 이미 그냥 B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는 B가 돼요. 자, 그러면은 뭐가 된다? C는 A분의 B라는 관계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끝나죠. 물론 이거 조금 바꿔서요. 뭐 B는 A, C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쓰시든 상관이 없겠죠. 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B는 AC라고 쓸게요. C는 A분의 B라고 쓰셔도 괜찮고 B는 AC라고 쓰셔도 괜찮고. 자, 요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럼 12번. 주어진 지수함수 y는 3x제곱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하란 대로 합시다. 기억 f-x가 뭐니에요? 그럼 대입하시면 돼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근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뭐예요? 3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이거 이렇게 쓸게요. 3의 x제곱분의 1입니다. 그쵸? 근데 3의 x제곱이 뭐였어요? fx였죠? 그러면은 얘는 fx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끝났네요. 문제에서 원하던 형태가 그대로 나왔죠? f의 마이너스 x는 fx분의 1과 같다. 따라서 기억은 참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좀 아시겠나요? 대입을 직접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니은 볼게요. f의 x 더하기 y. 그럼 요것도 대입하시면 3의 x 플러스 y 제곱이죠? 그럼 요거 3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이니까 뭐랑 같아요? fx 곱하기 fy랑 같아지죠. 그럼 요것도 끝났네요. 그쵸? fx 플러스 y 뭐랑 같다? fx 곱하기 fy랑 같다. 그럼 니은도 참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f3x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 3의 3x제곱이죠? 근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3의 x제곱의 세제곱이죠.
3의 x제곱이 fx였으니까 얘는 fx의 세제곱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f3x는 fx의 세제곱이니까 디귿도 참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문제들이 익숙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바꿨는데, 물론 이게 어떻게 저렇게 바로 바뀌지? 하면서 잘 분간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좌변 따로 계산하고 우변 따로 계산해서 결과가 같아지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니은으로 볼게요. 니은으로 보시면은, 자, 좌변 먼저 계산하세요. fx 더하기 y죠? 그럼 3의 x 더하기 y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우변 계산하세요. 그럼 fx 곱하기 fy니까 3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된다? 3의 x 플러스 y제곱이죠. 그러면은 좌변이랑 우변 계산했을 때 결과가 같네. 그럼 얘랑 얘도 서로 같겠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저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변형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계산하시고 둘이 같은지 다른지 그걸 봐주시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편한 방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고, 여기서 직선 y는 4와의 교점을 AB라고 할 때 삼각형 OAB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AB의 좌표만 찾으면 끝나겠죠. 그쵸? AB 좌표 찾으면은 선분 AB의 길이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높이, 이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좌표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좀 큼지막하게 보는 게 편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A좌표부터 구해볼 건데요. 2의 x제곱이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x는 얼마다? 2죠. 너무 간단하죠? y좌표는 그리고 4라고 나와 있으니까 끝입니다. 네. 그 다음에 b의 x좌표 찾을 건데 b의 x좌표 어떻게 찾는다? 이건 더 쉽죠. b의 x좌표 얘는 4의 x제곱이 4를 만족해야 되니까 x값은 1 나오죠. 그래서 x는 1이니까 b의 좌표는 1,4입니다. 그럼 끝났네요.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라고 할게요. AB 길이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 OAB의 넓이는요 2분의 1에 밑변 1 곱하기 높이 4 해주시면은 그냥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 나왔다 하면서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말 간단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잘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함수 y는 9x제곱, 9의 x제곱이고요. 이걸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의 식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네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기억 같은 경우 얘는요 y는 9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요. 요거는 이 함수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y축 대칭을 하면은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대칭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은요 y는 3의 2x-1제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볼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은 3의 2x-1제곱이다? 그럼 3의 2의 x-2분의 1제곱이 되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거 3의 제곱 계산하시면은 9가 되고요. 다시 x-2분의 1제곱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바로 보이시죠? y는 9의 x제곱, y는 9의 x제곱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위에 니은에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x 대신에 x-2분의 1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니은도 평행이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은
y는 3x 플러스 1제곱인데 요건 안 되죠. 이건 지금 밑이 달라져 버리죠. 이거 비슷하게 바꿔볼게요. 3에 3 하시고 x 더하기 3분의 1 하시면은 이거 27에 x 더하기 3분의 1제곱이 돼요. 그럼 요거는 밑이 애초에 9가 아니죠. 그렇죠? 9의 x제곱 형태로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리을 보시면요. 얘야말로 그냥 바로 나오죠. 자, y는 9의 x제곱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은 y는 9에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 요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역,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5번 갈게요. 요거 비슷한 거 우리가 중단원 문제에서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 주어진 지수함수, 근데 지수 자리가 그냥 간단한 1차식이 아니라 2차 함수로 돼 있어요. 2차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 녀석의 최대값이 16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식 한번 써볼게요. y는 2분의 1에 지수 자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죠. 그쵸? 그랬을 때 제가 이 지수 자리에 있는 애를요 fx라고 한번 더 볼게요. 얘를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 2차 함수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들 2차 함수인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로 되어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더하기 a 마이너스 1 하시면은 같아지죠. 자, 그래서 y는 f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꼭지점이요. 꼭지점이 좌표가 1,a-1이 되겠죠. 자, 여러분 근데 그럼 여기서 fx의 최소값은요. fx의 최소값은 a-1이죠. 그쵸? fx의 최소값 요거는 f1이고요. a-1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처음에 주어졌던 요 함수 있죠? 얘는요. 지금 밑이 2분의 1인 상황이에요. 밑이 2분의 1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지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지수가 최소값 그러니까 fx가 최소가 될 때 얘는 오히려 최대가 되겠죠. 맞나요? 지수가 최소가 될 때 이 함수의 함수값은 최대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우리가 fx는 최소값이 a-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a-1제곱 요게 최대값 16이란 얘기예요. 그쵸? 근데 16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끝났네요. 지수끼리 같겠죠? a-1은 마이너스 4가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중단원 문제에서도 비슷한 거 풀었던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네, 그냥 단순히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58페이지 12번 58페이지 12번 참고해서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번 갈게요. 로그 함수 나왔고요. 이거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나겠죠. 단순 계산 문제네요. fb-fa를 합시다. 그러면은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되고 요거는 로그 2의 a분의 b가 되겠죠. 이 값이 뭐다? 3이다. 자, 그러면 a분의 b는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죠. 끝났네요. 네, 갑자기 문제 난이도가 확 낮아졌는데 중간에 이런 계산 문제도 조금 있어줘야 좀 마음이 편해지죠. 자, 그 다음 17번. 네, 로그 함수 나와 있네요.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 쭉 읽어보니까 뭔가 그래프 그리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 그려볼 건데 네, 제가 좀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뭐 알려드렸냐면요. 로그 함수 그릴 때는 여기 진수가 0이 되는 곳에서 점근선이 나온다고 했어요. 진수 원래 0 되면 안 되죠.
거기서 점근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점근선은 x는 3이고요. 요 그래프 어떤 점 지나는지 보시면 되는데, 자, x에 0 대입해 볼게요. x에 0 대입해 보시면은 로그 3에 3이니까 1이죠. 플러스 2 하니까 0,3 지납니다. 자, 또 x에 2 대입해 볼게요. x에 2 대입하시면 여기 진수가 1인 로그니까 0이죠. 그럼 2,2를 지나네요. 그럼 요거 두 점 지나면서 점근선이 x는 3인 로그 함수니까 그래프 그리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x축, y축 그려주시고요. 점근선이 x는 3이다. 여기다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가 점근선입니다. 그리고 0,3, 0,3이랑 2,2를 지나요. 그러면은 뭐 대충 여기 지난다고 할게요. 0,3이랑 2,2 지난다.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면서 파란색 직선,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지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려면은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밖에 그려지지 않겠죠. 맞나요? 네. 그림은 이렇게만 그려집니다. 이러면은 좀 더 그럴듯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1번 정의역은 x가 3보다 작을 때다. 그렇죠? x가 3보다 작을 때, 지금 여기 파란 선이 x는 3입니다.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물론 요거는 어떻게도 봐주실 수 있냐면은 진수가 3-x죠. 진수가 3-x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따라서 x는 3보다 작다라는 범위도 나옵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이것도 맞죠? 자, 요거 x값이 증가해요. y값은 감소하죠?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그래프의 점근선은 직선 x는 3. 이거 구했죠? 맞아요. 점 2,2를 지난다? 이것도 구했네요. 2,2 지나죠? 맞네요. 자, 5번. 뭐 5번이 답이 될 텐데 요거는 로그 3x를 평행 이동한다고 겹쳐져요? 전혀 아니죠. y는 로그 3x 그래프는요. 어떻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쵸? 이거는 평행 이동한다고 겹쳐지지 않고 반드시 y축 대칭 이동을 한번 하고 평행 이동을 해야 겹쳐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번 다 맞고 5번은 틀립니다. 그래프 빨리 그릴 수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 다음 18번 갑시다. 다음 중 세수. 네,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누가 크냐라고 했으니까 식 정리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2 로그 2의 9분의 1이고요. B는 4 플러스 로그 2의 5, C는 2 플러스 로그 2의 5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면서 확인해야 될 거는 얘네 셋 다 밑이 2인 로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다 밑이 2인 로그로 만들어서 밑이 2인 로그니까 요거식 정리해가지고 진수만 크기를 비교해주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첫 번째 거 어떻게 바뀌냐면은 로그 2의 9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쵸? 여기 있던 마이너스 2가 진수의 지수 자리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셨을 때 로그 2의 81이 나오죠. 그쵸? 9분의 1에 제곱하면은 81분의 1이고 거기 마이너스니까 역수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B 4 더하기 로그 2의 5인데요. 여기서 4를 그냥 4라고 보시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가 로그 2의 16으로 보이셔야죠. 그러면은 로그 2의 16 더하기 로그 2의 5니까 로그 2의 80이 돼요. 그쵸? 그 다음 요거 제가 식을 좀 잘못 썼네요. 그쵸? C가 2 더하기 2 로그 2의 5죠. 네, 미리 발견해서 좀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2도요 2로 보시는 게 아니라 로그 2의 4로 보셔야죠. 더하기 로그 2의 여기 앞에 곱해진 2는 5의 지수 자리로 넘어가서 25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로그 2의 100이니까 네, 답 나왔죠.
자, 밑이 2인 로그예요. 밑이 1보다 크죠? 그럴 때는 진수가 큰 쪽이 함수값도 크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81, 80, 100 제일 큰 게 C죠. 그렇기 때문에 C가 제일 커야 돼요. 자, 그 다음 큰 거는 A가 크죠? A.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B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갈게요.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왔을 땐 항상 뭘 의심해야 된다?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거 의심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알아보기 편하죠. y는 3의 x제곱이랑 y는 로그 3x니까 당연히 둘이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심지어 y는 x까지 그려줬어요. 굉장히 친절하죠. 그래서 이 두 개 그래프, 두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그림만 봐도 이거는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로그 3x 그래프 위에 점 A의 좌표가 A, B다. 로그 3의 AB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요거 하란 대로 합시다. 자, 여러분들 y는 로그 3x예요. 어떤 점이 있냐면은 A, B라는 점이 있대요. 그쵸? 그럼 이거 대입해도 성립하죠? B는 로그 3의 A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 잘 보시면요. 그래프 잘 보시면 자, y는 3의 x제곱 그래프 있죠. 그쵸? 여기 x 값에다가 1을 넣었더니 뭐가 나와요? b가 나오죠. 그럼 다시 말해서 b는 얼마다? b는 3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1 넣으면 y값 3 나오잖아요. 그게 b예요. 그러면은 b가 3이니까 로그 3의 a도 3이란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끝난 거 아닌가요? 네, a는 얼마예요? 27이죠. a는 27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요. 문제에서 로그 3의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a는 27이니까 3의 세제곱이죠. b는 3이니까 그냥 3의 1제곱 해가지고 로그 3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그냥 간단하게 4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약간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나와 버렸네요. 네. 그럼 그 다음 20번 갑시다. 20번이 밑에 있네요. 직선 y는 fx와 이차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의 해 구하라고 했는데 요 부등식이요. 밑이 2분의 1이죠. 1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내려와 줘야겠죠? 자, 그래서 fx랑 gx가 내려올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이거 조심해 주세요. 그쵸?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서 내려온다. 그럼 fx가 gx보다 커지게 되는 x의 범위를 찾으면 되죠. 그쵸? 언제 fx가 gx보다 커지냐? 다시 말해서 fx가 gx보다 위에 있을 때를 찾으면 돼요. 언제예요? 여기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때는 fx가 gx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이건 그래프 보고 읽어주는 거죠. 따라서 x의 범위는 이렇게 나와요. 물론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네요. 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21번 갈게요. 이것도 약간 실생활 문제 느낌으로다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식을 써내려 가시면 됩니다. 어느 기업에서 올해 기업의 부채가 자기 자본의 3배에 이르자 매년 부채를 전년도에 비해 10%씩 줄인대요. 그리고 자기 자본은 20%씩 늘린답니다. 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될 때 이 기업의 자기 자본이 처음으로 부채보다 많아지는 해는 몇 년 후냐? 라고 했네요. 근데 보시면은 사실 식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 세워야죠.
그쵸? 자, 기업의 부채가 자기 자본의 3배래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을 어떻게 둘까요? 자기 자본을 X라고 한번 둘까요? 자기 자본을 제가 X라고 둘게요. 그럼 올해 기업의 부채는 자기 자본의 3배니까 3X라는 상태가 되겠죠. 그쵸? 올해 기업의 부채는 자기 자본의 3배니까 3X가 됩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내년부터 매년 부채를 전년도에 비해 10%씩 줄이고 자기 자본은 20%씩 늘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써보죠. 올해는 부채가요 3X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본 그냥 자본이라고 쓸게요. 자기 자본은 X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부채는 10% 줄인대요. 10% 줄이는 거. 10% 줄이는 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다시 말하면은 90%만 남긴다고 볼 수 있죠. 그쵸? 10% 줄이면은 90%가 되죠. 여러분,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월급이 100만 원인데 10% 줄여요. 그러면은 10만 원을 빼니까 90만 원만 남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100만 원에서 10%를 줄인다 대신에 100만 원에 90%만 남는다고 보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90%를 하면은 얼마가 돼요? 90만 원. 그러니까 결과는 같게 되죠.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한다? 100만 원에 곱하기 90%니까 곱하기 0.9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에 곱하기 0.9 하면은 90만 원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10% 줄인다라는 거 계산을 우리는 곱하기 0.9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20% 늘린다는 어떻게 할까요? 20% 늘리는 계산. 자, 여러분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월급이 100만 원인데 20% 늘린대요. 그럼 100만 원에다가 20%를 더 하면 되죠. 그러면은 100만 원에 20%는 20만 원이니까 여러분 월급은 120만 원이 되겠죠. 그쵸? 근데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만드는 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곱하기 1.2를 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20% 늘린다는 얘기는 120%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내 월급이 120%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 월급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요거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1년 후에 부채는 10% 줄여요. 10% 줄이는 거 어떻게 계산한다? 3x에다가 곱하기 0.9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자본은 20% 늘려요. 자본 20% 늘리는 거 어떻게 계산한다? 곱하기 1.2로 계산한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올해 부채랑 자본이 3x랑 x일 때 1년 후에 부채와 자본을 각각 구했어요. 자, 그럼 2년 후를 볼게요. 2년 후. 자, 2년 후는요. 바로 전년도에 비해서 부채가 또 90%가 되는 거예요. 전년도. 그럼 전년도는 3x가 아니라 얘죠. 얘. 이거에 비해서 또 90%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0.9를 해주면 돼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0.9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3x 곱하기 0.9의 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본은 전년도에 비해 120%가 되는 거니까 x에다 뭐 해줘요? 곱하기 1.2를 두 번 곱하는 꼴이 되는 거죠. 1.2의 제곱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3년 후 볼게요. 3년 후 어떻게 되어 있을까? 3년 후에는 이제 전년도가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0.9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x 곱하기 0.9의 제곱에다가 0.9를 한 번 더 곱하면 0.9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자본도 여기다가 1.1을 한 번 더 곱하면 x 곱하기 1.2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쭉 채워 주실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근데 우리 규칙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1년 후일 때는요 3x 곱하기 0.9의 1제곱이었어요. 2년 후일 때는 2제곱, 3년 후일 때는 3제곱이었죠. 그쵸?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자본도 1년 후일 때는 x 곱하기 1.2의 1제곱이었어요. 2년 후일 때는 2제곱, 3년 후일 때는 3제곱이죠. 아, 그러면은 우리 어떤 거 할 수 있다? 만약에 n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n년이 지났을 때 부채랑 자본을 쓸 수 있겠죠. n년 후에 부채는요 3x 곱하기 이제 0.9를 몇 번 곱하면 돼요? n번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0.9의 n제곱이에요. 그쵸? 0.9의 n제곱. 마찬가지로 자본은 x 곱하기 1.2의 몇 제곱? n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 그러면은 우리 식 쓸 수 있겠네요. 이 기업의 자기 자본이 얘죠? x 곱하기 1.2의 n제곱. 얘가 처음으로 부채보다 많아지는 해는 몇 년 후이겠는가? 그걸 n년 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자기 자본이 부채보다 많아지는 해. 그게 n년 후입니다.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식 세우는 거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식 세우는 거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식 세울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특히 수열에서 많이 나오는데 수열에서 등비 수열이라는 거 배우면은 이런 식으로 식 세우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꼭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연습을 하고 갑시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왼쪽 오른쪽 둘 다 사이좋게 xx 있으니까 xx 약분을 해주도록 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식을 좀 간단히 정리할 수 있나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이렇게 씁시다. 3 곱하기 0.9의 n제곱이 1.2의 n제곱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풀면 되죠? 근데 문제 보니까 단 하면서 여기 로그 2랑 로그 3 값을 줬어요. 이게 힌트죠. 로그 2랑 로그 3 값을 줬다. 그러면은 뭔가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 붙여주면 되죠? 상용 로그를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상용 로그 붙여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때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왜?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예요. 밑이 10이다? 그럼 1보다 크단 얘기죠.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밑이 1보다 크면은 로그 x, 얘는 그냥 증가함수기 때문에 x값 큰 쪽이, 그러니까 진수에 들어있는 값이 큰 쪽이 y값, 함수값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뭔가 잘못 썼는데 요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3 곱하기 0.9의 n제곱) 괄호 여기다 닫아야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요 진수가 3 곱하기 0.9의 n제곱 꼴이니까 이거 로그 3 더하기 로그 0.9의 n제곱 쓰시면 되는데 저 n을 앞에다가 내려놔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로그 1.2의 n제곱이에요. 그럼 요 n을 로그 앞으로 보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로그 0.9랑 로그 1.2를 이제 로그 2랑 로그 3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려고 봤는데 이거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은 n 로그 0.9고요. 얘도 n 로그 1.2죠. 그럼 얘네들끼리 계산이 되겠죠. 자, 이거 넘겨서 계산할게요. n 로그 1.2 마이너스 n 로그 0.9가요. 뭐다? 로그 3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여기 둘 다 n 로그 나와 있으니까 하나로 합쳐서 n 로그
0.9분의 1.2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거 괜찮죠? 자, 근데 0.9분의 1.2가 뭐냐면요. 0.9분의 1.2 분자분모에 10 곱해주시면 9분의 12가 되죠. 네, 3분의 4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n 로그 3분의 4 얘가 로그 3보다 커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로그 3분의 4는요. 로그 4 마이너스 로그 3이니까 2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으로 바뀝니다. 얘가 로그 3보다 커야 돼요. 자, 근데 2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은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냥 이거부터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아니다. 이거 계산하고 갑시다. 자, 아이고 쉽지 않은 계산이 될 것 같은데 2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로그 2가 0.3010이죠. 그거 2배 하시면은 0.6010입니다. 마이너스 로그 3이니까 0.477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2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이에요. 그럼 요거 어떻게 되죠? 0.1249가 되죠. 0.1249 되셨나요? 이 정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가 0.1249입니다. 자, 그러면요. n은 0.1249 분의 로그 3이죠. 근데 로그 3보다 0.4771이다. 되셨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0.1249분의 0.4771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정확한 값을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확한 값은 필요 없습니다. 자, 대충 이게 어떤 자연수보다 큰지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0.1249에 3을 곱해요. 그럼 얘는 0.4771보다 작죠. 이거 제가 정확한 계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0.4771보단 작아요. 이거는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0.1249에 4를 곱해보면요. 여기 앞에가 일단 0.48이 되잖아요. 뒤에 거 보실 필요도 없이 여기 계산했을 때 이미 0.48이 나와요. 그럼 얘는 0.477보다 크단 얘기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0.1249분의 0.477은 4보다는 크지 않죠. 그쵸? 3. 얼마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 얼마가 될 거다. 3보단 클 거다. 하지만 4보단 작다. 뭐 이런 것들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n은요 3보다 커져야 되니까 언제 n이 4일 때가 자연수 n의 최소값이 되겠죠. 따라서 n의 최소값은 4입니다. 요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부채보다 많아지는 해는 올해로부터 4년 후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요 21번이 가장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어떤 문제들보다도 식 세우는 것부터 쭉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도 많이 걸리긴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22번 갈게요. 아까 거 보고 나니까 얘가 굉장히 쉬워 보이죠? 3의 x제곱은 4의 y제곱은 12의 z제곱이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구라고 했는데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요거 x, y, z 다 지수 자리에 있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자, 3의 x제곱, 4의 y제곱, 12의 z제곱 전부 같은 값이네요. k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거 할 수 있냐? 우리 x분의 1이랑 y분의 1, z분의 1의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요? 3의 x제곱이 k죠? 그러면은 양변을 x분의 1제곱 해주시면은 k의 x분의 1제곱은 3이 돼요. 그쵸? 양변에 x분의 1제곱 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4의 y제곱은 k죠? 그러면은 4는 k의 y분의 1제곱이 되고요. 12의 z제곱도 k예요. 그러면은 12는 k의 z분의 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지수 자리에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분의 1 더하기 y 마이너스 z분의 1이죠. 자, 그럼 지수끼리 더하게 만들려면은 이 두 수를 곱하면 되고요. 빼게 만들려면은 나눠주면 됐었죠. 기억하시나요? 자, 지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k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 마이너스 z분의 1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x분의 1이랑 y분의 1 더하게 만들려면요 3이랑 4를 곱하면 돼요. 3 곱하기 4. 근데 여기 마이너스 z분의 1로 만들려면은 12를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3 곱하기 4 나누기 10이니까 1이네요. 자, 1은 뭐예요? k의 0제곱이죠. 따라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은 그냥 0이 됩니다. 따라서 요 값은 0 해주면 끝나죠. 그래서 지수 법칙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는 로그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로그로 한번 바꿔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로그 문제로 바꿔주시면요. 자, 물론 위에 이런 식으로 둔 거는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은 x는 로그 3의 k가 되죠. y는 로그 4의 k입니다. z는 뭐예요? 로그 12의 k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이거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x분의 1은 로그 3의 k분의 1이고 이거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k3 밑과 진수가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y분의 1은 이거 바로 써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쓰고 갈게요. 로그 4의 k분의 1이고요. 이거 로그 k의 4죠. 마찬가지로 z는요. z분의 1로 바꿔주시면은 요거 로그 k의 12가 됩니다. 자, 그럼 끝났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은 로그 k의 3 더하기 로그 k의 4 빼기 로그 k의 12니까 이거 계산 나오시죠? 네, 밑이 k로 같기 때문에 로그 k의 3 곱하기 4 나누기 12가 될 거고 그럼 로그 k의 1이 되니까 진수가 1이면은 로그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구한 거랑 정확히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는 23번.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 4제곱 b제곱이 1이다. 이때 로그 a에 a 세제곱 b의 값을 구해라. 단 a는 1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자, 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식 정리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로그 a의 a 세제곱 b니까 이거 로그 a의 a 세제곱 더하기 로그 a의 b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3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할 거는 로그 a의 b만 구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여기서 a 4제곱 b 제곱이 1이잖아요. 그러면은 b 제곱은 a 4제곱분의 1이죠. 자, 그런데 ab가 양수라고 했어요. a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는 a 제곱분의 1로 쓰실 수 있겠죠. ab가 양수니까. 괜찮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b 자리에다가 그냥 얘를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b는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를 그대로 대입하시면은 계산이 됩니다. 자, b 자리에 a 마이너스 2제곱 쓰면은 요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답은 그냥 1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계산하는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24번 갈게요. 함수 그래프 나왔는데 겁먹으실 필요 없죠? 근데 제가 보통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같이 나오면은 둘이 역함수 관계인지 체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행인가? 다행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가 아니죠. 네, 그럼 그냥 열심히 계산하거나 해가지고 풀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수 로그 함수 같이 나왔고요. AB 길이는 2고 BC 길이는 2다. 네, 둘 다 길이가 2네요. 그랬을 때 두 점 AP의 좌표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길이를 줬을 때는 그냥
저 선분의 길이가 2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AB 길이가 2라고? 그러면은 A와 B의 X좌표 차이가 2만큼 나겠죠. 그리고 BC 길이가 2다? 그러면은 B와 C의 Y좌표 차이가 2만큼 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A, B, C, D 중에 좌표 아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럼 어차피 지금 구할게 A와 B의 X좌표이기 때문에 A의 좌표를 X좌표를 제가 T라고 놓을게요. A의 X좌표를 T라고 놓자. 그러면은 AB 길이가 2니까 B의 X좌표는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정리해서 쓰시면요. A의 좌표는 T, A는 지금 이 로그 함수 위에 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자리가 좀 좁으니까 옆에다 씁시다. A는 T, 2 로그 2의 T가 되겠죠. 그쵸? B의 좌표는요. X좌표가 T 플러스 2예요. 근데 Y값은 A랑 같죠. Y값은 A랑 같이 로그 2의 T가 됩니다. C라는 점은요. X좌표는 B랑 같아요. T 플러스 2입니다. 근데 Y좌표가 B의 Y좌표보다 2만큼 크죠. BC 길이가 2니까. 그러면은 2 더하기 로그 2 로그 2의 T죠.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요. C라는 점 있죠. C라는 점도 지금 A라는 점 Y좌표 지금 이 곡선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Y좌표를 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C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곡선 위에 있다는 조건을 썼나요? 안 썼죠. 그냥 B는 A보다 X좌표가 2 크다. 그리고 C는 B보다 Y좌표가 2 크다. 요것만 썼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떤 거 쓸 수 있냐면은 C라는 점도 이 로그 함수 위의 점이라는 거예요. 그쵸? C라는 점도 Y는 2 로그 2의 X 위의 점이다. 그러면은 C점을 저 함수에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Y는 2 더하기 2 로그 2의 T죠. 이게 뭐다? X 자리에다가 T 플러스 2 대입했을 때랑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거 풀면 T 값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2로 나누고 시작할게요. 양변 2로 나눠주시면은 1 더하기 로그 2의 T 이게 로그 2의 T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1을 1로 보시면 안 되고요. 로그 2의 2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좌변이 계산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로그 2의 2t는요. 로그 2의 t 플러스 2와 같습니다. 자, 그럼 로그 2, 로그 2 같으니까 이거 진수끼리 같겠죠? 2t는 t 플러스 2가 나오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t 값은 2가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물론 요거는 진수 조건에도 당연히 맞아 떨어져요. 그쵸? 진수가 지금 t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되고요. t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t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가 구한 t 값도 2니까 0보다 크게 나오죠. 그래서 제대로 구했구나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t가 2예요. t가 2면은 a점의 좌표는요 2,2가 되는 거고 b는요 4,2가 되겠죠. c는 4,4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좌표를 구했네요. 네, A, B의 X좌표 어떻게 된다? 2랑 4가 됩니다. 그 다음엔 사각형 ABD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좌표만 알면은 구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봅시다. 사각형 ABDC 그려보시면요. 지우개가 이게 안 지워지네요. 맙소사. 네, 뭐 엄청난 걸 제가 저지른 것 같은데 그냥 이 위에다가 덧씌워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DC 이런 사각형이죠. 그럼 사각형 넓이 구하실 때 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평행사변형이나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쪼갤 거냐면요. 이런 직각삼각형 얘 넓이 하나 구해주고 그 다음에
얘 넓이 하나 구해주면 되죠. 두 개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먼저 빨간색 넓이 구할 건데 요 길이 2라고 했죠? 이 길이 2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빨간색 삼각형 요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2가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파란색 삼각형 봤더니 얘도 지금 높이가 2죠. 그럼 이제 밑변의 길이 구하면 되는데 밑변의 길이는 D의 X좌표를 찾으면 바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D는 어떤 애냐면요. Y는 2의 X-3제곱 위에 있는 점이죠. 그쵸? 자, D의 좌표 구해봅시다. 2의 X-3제곱 위에 있는 점이 D예요. 근데 이때 D의 Y좌표는 C의 Y좌표랑 같죠. 그쵸? 근데 C의 Y좌표가 4잖아요. 다시 말해서 2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X-3이 2니까 X는 5가 되겠죠. D의 X좌표는 5가 됩니다. 그쵸? 5,4가 돼요. C는 4,4였죠? 그럼 요 밑변의 길이, 요 길이 1이라는 게 나옵니다. CD의 길이는 1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생긴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그냥 1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요 사각형 ABDC의 넓이는 2 더하기 1에서 3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2 더하기 1에서 요 넓이는 3이 되겠죠. 사각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 구하기 쉬운 사각형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적당한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봐주시면은 넓이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5번 갈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로그의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a가 어떻다?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쓰고 시작할게요. 자, a는 0보다 커야 돼요. 진수 자리에 들어있죠? a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라고 했는데 주어진 방정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야 되죠. 그쵸? 일단 실근 뭐 얘기 떠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작년에도 여기 낚이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요 범위 나눠주셔야 돼요. 최고차항 지금 x제곱이죠. 그 개수가 로그 a 플러스 3이잖아요. 얘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지금 있나요? 없죠? 얘가 0 되면 이거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요게 2차 방정식이 되려면은 일단 로그 a 플러스 3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쵸? 다시 말해서 로그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즉 1000분의 1이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쓰고 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빼먹으면 아마 답 안 나올 거예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인 요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미지수로 이렇게 나올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항상 이거 범위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틀리지 않아요. 이제부터 이런 걸로 틀리면은 실수한 거 아니에요. 몰라서 틀린 겁니다. 그쵸? 이거 빼먹었다고 선생님 저 실수했습니다 이러시면은 절대 안 돼요. 이게 한두 번 실수하면은 그래 실수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작년 수업 시간에도 했고요. 작년 시험 문제도 있었고 교과서 풀면서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길 바라면서 일단 A 범위에 관한 정보 두 개를 찾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그럼 이거 바로 갈게요. 근데 여기 마침 2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구하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로그 a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3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건 그냥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 a 제곱이고 2 로그 a 나오는데 뒤에 마이너스 로그 a가 있으니까 그냥 로그 a 여기 1 나오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엔 이거 치환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셔도 괜찮고요. 저 그냥 치환 안 하고 갈게요. 이렇게 가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판별식이 0 이상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로그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여기서 로그 A가 1이 나오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더 작으니까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1이 더 크죠? 큰 것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런 식으로씩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결국에 마이너스 2가 100분의 1이잖아요. 로그 100분의 1. 그쵸, 그쵸. 그러니까 A가 1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 밑이 10이니까 밑이 1보다 크죠.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로그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요. 로그 A가 로그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자, 이렇게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답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구했던 A는 1000분의 1이 아니다 이거랑 A는 0보다 크다랑 합쳐가지고 범위를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범위 쓸게요. A는 일단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100분의 1보단 작아야 되죠. 근데 1000분의 1은 100분의 1보다 작잖아요. 자, 그럼 그거를 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갈게요. 1000분의 1보다 작다 라고 하고 또는 하고서 1000분의 1을 다시 써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크고 A는 100분의 1보다 작다라고 쓰시면은 1000분의 1만 쏙 빼놓은 범위죠. 그쵸? A가 0보다 크고 1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거기서 1000분의 1을 쏙 뺀 거를 이렇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A는 10 이상이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는이 두 개나 들어가는데 요거를 뭐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수직선으로 보시면은 여기 A의 범위 0보다 크거나 크고 1000분의 1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1000분의 1보다 크고 1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예요. 이 범위. 그쵸?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위에 있는 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번은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냥 진수는 0보다 크지 하면서 진수 조건만 찾았다면은 분명히 A가 1000분의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를 빼먹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까먹지 말고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까지 되게 방심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쭉 다 풀어보시고 여러 번 반복하시면은 이제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할 삼각함수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